바이든이 왜 낙마했느냐, 왜 바이든 낙마의 결정적인 5장면이라는 이 요지로 그런 기사들이 좀 실리고 있는데 그 장면들을 좀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장면이 좀 준비돼 있죠. 예, 좀 보여주시죠. 예, 저기 첫 번째 장면인데 저 나오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예, 그 유명한 그 빈 살만입니다. MBS라고 불리는 무함마드 빈 살만. 저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의 이제 왕세자지만 사실상 그 뭐 넘버 원 같은 사람인데 저기와 그 만남이 왜 결정적인 장면이냐? 주먹인 사실 저기를 안 가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무함마드 빈 살만이 여러 가지 언론인을 살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저 바이든 대통령이 저 사람은 이 국제적 왕따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다가 너무 기름값이 많이 오르니까 정말 약간 굽히고 들어가서 저기 가서 주먹 인사도 하고 만났어요. 저기까지 찾아가서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약간의 굴욕을 무릅쓰고 만났는데 독재자 손잡는다 이런 비판에도 만났는데 오펙의 실질적 리더인 빈 살만은 그냥 만나주기만 하고 부탁을 하나도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주먹 인사만 하고 뺨 맞은 셈, 정치적 모욕,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전쟁도 못 끝낸다 이런 비판들이 시작된 계기가 저 지점이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장면 보여주실까요? 예, 저기서 꽈당하는 장면인데 그 지난해 6월에 미국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장에서 꽈당해서 그 경호원 부축을 받았는데 저 때뿐 아니라 2021년에는 에어포스 원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지기도 했고 또 이 재작년 6월에 자전거 타다가 페달 클럽에 발이 걸리기도 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말 실수도 많이 했었죠. 그 마크롱 대통령을 미테랑 전 대통령으로 부르고 한국 대통령 김정은 이란 잘못된 표현도 썼었고 그 지난 얼마 전에는 이런 일련의 그 말실수의 연장선상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다음에 젤렌스키를 소개하면서 푸틴으로 부르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 이런 꽈당 넘어지거나 말실수가 또 결정적인 장면들이 두 번째를 장식합니다. 또 세 번째 장면 보여주시죠. 예, 대량 학살자 제노사이드 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하고 연을 못 끊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 유럽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계의 유대인 계열의 정치적인 지원도 있고 그들과 여러 가지 연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끊는데 근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을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시위대들이 이 결국 바이든이 이런 많은 대량 살해를 뒤에서 방조하겠다. 사실상 대량 학살자다. 제노사이드 조. 바이든 이름에 이제 조라고 애칭으로 불리니까 조 바이든을 제노사이드 조라고 불렸던 저것도 전쟁을 못 끝내고 사람들의 아주 학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런 이 비난을 들었던 것도 결정적 장면이 됐고요. 다음 장면은 이제 그야말로 결정적 중에 결정적인 여러분 다 아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난 6월 27일 애틀랜타에서 CNN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말 아마 보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힘도 없었고 약간 표정도 이렇게 입을 벌리고 이렇게 그야말로 아주 노쇠한 그리고 인지 능력이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이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연출하다가 특히 결정적으로 하다가 하여튼 메디케어를 이겼다. 암 의료보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앞뒤의 맥락이 안 맞는 말로 그 끝맺음했던 그 문장 그 장면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기서 아이고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바이든 현 대통령의 인지 능력 부족이 진짜구나라는 걸 대중에게 각인시켰고 저 때부터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은 안 되겠다.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이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이게 이제 방아쇠를 당긴 셈인데 저 사진은 아마 올해의 퓰리처상을 예약하고 있고 아마 21세기의 가장 유명한 정치 사진이 될 거로 여겨지고 있죠. 야, 저 지금 봐도 참 저런 각도의 저렇게 완벽한 구도의 사진이 실제로 전직 미국 대통령이 총을 맞고 귀를 뚫고 들어간 총알 때문에 귀를 이렇게 관통하고 지나간 총알 때문에 피가 흐르는 상황에서 파란 하늘과 대비된 성조기가 나부끼고 그다음 오른팔을 이렇게 하늘로 정확히 치든
이 대통령 후보 저 사진으로 이번 선거가 끝났다고들 했죠. 바이든은 노쇠하고 지적인 인식 능력이 떨어지거나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한편에서 저런 일이 터지니까 저 장면으로 이제 이 게임을 바이든 대 트럼프 대 바이든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선거만 지는 걸 걱정한 게 아니랍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2년마다 연방 하원의원을 미국은 다 뽑죠. 그래서 연방 하원의원 530 몇 명인가를 다 뽑고요.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 뽑고 하원의원 다 뽑고 상원의원도 한 3분의 1을 뽑고 거기엔 또 이제 주지사 이런 선거들도 그 50개 주 중에 돌아가면서 선거를 하니까 미국도 결국은 그렇게 여러 투표용지에 찍을 때가 있으면 우리도 무슨 지방선거 같은 거 할 때 하다 보면은 뭐 도지사 아니면 시장 뭐 군수 구청장 도의원 시의원 뭐 구의원을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대강 한 곳에 두두두두 이렇게 찍는 줄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트럼프를 뽑겠다고 생각하고 간 사람들은 거기만 뽑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상원의원 주지사 하원의원 여기까지 주르륵 다 거길 찍다 보면 이게 대통령만 그 트럼프 당선시키고 민주당이 지는 게 아니라 하원의원들 상원의원까지도 줄줄이 질 수 있다. 그럼 당장 여기 전체 의석을 다 새로 뽑는 하원의원들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하원의원들 자기 배지가 달려 있으면 뭐 그건 거기에 목숨 건인 거니까요. 뭐 시쳇말로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는 그대로 원숭이지만 선거에서 떨어지면 국회의원은 뭐 사람도 아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의원들은 자기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이러다가 이번에 우르르 떨어지겠다 그런 결정적인 그 공포 우려를 낳게 된 게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저 사진과 함께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너무 강력해진다. 바이든은 안 되겠다. 이러다 민주당 완전히 문 닫겠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저런 결국 바이든 낙마가 됐는데 자 오늘 짚어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바이든 낙마했어요. 그럼 누가 이제 차기 후보가 되느냐? 바이든은 해리스 현 부통령을 지지했어요. 그럼 해리스가 되느냐? 현재로서는 초반에는 해리스 말고 다른 사람을 좀 해서 경선하고 해야 된다. 해서 해리스가 반드시 그 대통령 후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고 지금도 그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현재 해리스가 거의 확실시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8월 7일까지는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하이오 같은 데는 8월 7일까지 후보라고 딱 찍히자는 인쇄용지를 더 이상 안 찍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8월 7일 이후에 민주당이 설사 해리스가 됐든 딴 사람이 됐든 대통령 후보를 뒤늦게 결정하면 오하이오에서는 대통령 후보 찍을 때 한쪽엔 트럼프가 있는데 한쪽에는 민주당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하이오도 아시다시피 유명한 늘 왔다 갔다 하는 스윙 스테이트 중요한 승부처인데 거기서 민주당이 만약에 대통령 표를 못 얻는다? 선거인단을 열 몇 개 놓친다? 그러면 이건 너무 결정적이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모아놓은 그 선거 자금이 한 1억 불 되고 또 당에 있는 자금까지 하면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인데 이 돈을 해리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이든과 함께 뛰어서 이 이름으로 이 선거장을 받아왔는데 이 해리스가 아니라 다른 민주당 후보가 새로 후보가 되려면 이 돈을 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나 이 돈이 다 선거 자금으로 쓰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거의 유력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의 새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지금 유력한 민주당의 그 중진이나 전직 대통령들도 이제 또 낸시 펠로시도 지지 의사를 밝히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과연 해리스와 짝을 이룰 후보가 누구냐? 그 러닝메이트 티켓이 누가 되느냐가 이제 과연 트럼프 현재로서 매우 유력하게 강력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 트럼프를 이기느냐 지느냐의 그 굉장히 중요한 이 승부처니까 누가 될지 한번 그 기사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제가 조선일보 기사. 그러니까 일단 저기 나온 사람이 조지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입니다. 자, 왜 지금 아시다시피 백인 남성이고 주지사예요. 현직 주지사예요. 자, 왜 이런 후보들이 거론되느냐? 사실은 바이든은 백인 관록의 남성
그리고 저 중앙 정계에서 오랫동안 활약했던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짝을 이루려고 사실은 바이든의 그 러닝메이트, 바이든의 보완제로서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지명됐습니다. 해리스는 아시다시피 인도계 흑인입니다. 여성입니다. 그리고 중앙 정계에서의 관록은 딱 상원의원 조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바이든의 보완제였는데 어느 날 바이든이 툭 낙마하면서 해리스가 이제 전면에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해리스는 사실은 원래 대통령 제목으로 지금까지 상품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인도계 흑인 대통령 한 번 오바마 있었지만 여성 대통령은 아직도 미국이 배출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수수계의 그 특징을 각각 다 여러 가지 한꺼번에 갖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면 그럼 이 보완제가 시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해리스의 못 갖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리스의 짝을 저렇게 주지사이면서 또 백인 남성이면서 특히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에서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물망에 올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조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펜실베니아는 가장 늘 경합주로 스윙 스테이트로 거론되는 주 중에서도 여기가 아마 선거인단이 19명이라서 굉장히 결정적인 주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펜실베니아 주지사라면 아무래도 자기 동네에서 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펜실베니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 주지사가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또 누가 거론되느냐? 자, 다음 보여주시죠. 예,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지금 보시다시피 저 양반도 백인의 남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해리스의 보완적 효과가 있는 거죠. 노스캐롤라이나도 역시 공화당 성향이 강한데 여기서 민주당으로서 주지사에 당선됐으니까 저 표를 끌어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유력한 이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또 특히 해리스 대통령 후보 유력하게 거론된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을 지낼 때 이 로이 쿠퍼는 노스캐롤라이나 법무장관을 지내면서 그때부터 서로 간에 좀 유대가 있었다는 그런 후문도 있습니다. 또 그다음 거론되는 사람 여기는 좀 뜻밖이 될 거예요. 자,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인데 일단 미시간도 스윙 스테이트니까 여기에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건 장점인데 아까 얘기한 백인 남성하고 다르지 않냐. 이 경우는 일단 켄터키가 트럼프 강세주니까 여기에 표를 가져오는 효과도 있지만 아예 워낙 트럼프가 상당히 앞서가고 이 게임을 뒤집기 어렵다면 원래 축구나 야구 게임에서도 이 게임이 상당히 안 풀릴 때는 변칙적인 전술을 구사하지 않습니까? 한 2대0처럼 지고 있는데 후반전 얼마 안 남았다 싶으면 아예 수비수 빼고 공격수를 포워드를 한 5명 투입한다든지 우리 옛날 2002년 월드컵 때도 한국 이탈리아전 16강전 때 제 기억에는 당시 한국이 마지막에 공격수를 계속 투입했던 그 장면은 기억납니다만 아예 여성이라는 변칙수를 한번 투입해보자. 이렇다면 오히려 백인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트럼프의 그 팀에 오히려 이게 상당히 허를 찌르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거론되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도 물망에 오르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사진이 있나요? 예,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 이 사람도 역시 원래 말씀드린 백인 남성이고 특히 젊은 피에 속합니다. 1977년생이어서 그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노쇠한 그런 거에 비추어서 이쪽은 상당히 해리스도 어쨌든 만 60세 안팎이니까 좀 젊고 여기 더 젊은 그리고 젊은 백인 남성 이렇게 가서 베시어를 어떻게 보면 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그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까지 거론되는데 결국은 이런 후보들이 누가 될 것이냐는 지금 거론된 사람들 다 문제는 이 사람들은 대통령의 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번 선거 때는 한 호흡 줄였어요. 왜냐? 어차피 바이든이 한 번 더 현직 대통령이 한 번 더 하는 게 관행이기도 하고 그 다음이 되면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트럼프도 이제 2번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번 말고 2028년에 내가 대통령으로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호흡 줄였었던 한 호흡 쉬고 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부통령으로 나와주세요. 나갔다가 잘못하면 트럼프한테 질 텐데 이런 걱정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연 부통령 후보를 선뜻 승낙할까라는 게 마지막 남아있는 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리스 그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저희 예상처럼
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래서 이 매치업이 어떻게 새로 형성되느냐.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